한자 하고는 싶은데 어렵다, 이게 통념이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은 한자가 문자 중에서 가장 쉬운 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우선은 한자는 상형의 문자에서부터 시작했다. 어떤 형상을 보고 만들어서 거기에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형상을 보고 만들었다는 게 일상적인 이제 맨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한자를 볼 때 어떤 모양을 자꾸 연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한자에서는 처음에 시작은 형상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모든 한자는 이미 뜻글자화 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임금왕, 여기서 임금왕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에 보면은 임금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글자를 내가 외워서 임금왕이라고 외워놨기 때문에 이 글자를 보면은 임금을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자체에 어떤 임금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한자를 모든 것을 임금도 어떤 의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제 이것만 우선 아시고요. 한자는 모든 것이 이제 뜻글자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자를 이렇게 볼 때 이 임금왕이라는 이 또 구수록 이 글자가 이게 붓으로 쓰이는데요. 어떤 거는 밑에 있고, 어떤 게 왼쪽, 또 위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자꾸 섞여 있어요. 이 글자에서도 보면은 이 나무목이라는 부수도 있고 구수록이라는 이 부수도 있는데 이걸 서로 바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는 왜 이렇게 쓰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혼돈을 일으키고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자는 왜 이렇게 쓰는가, 그리고 한자는 어떠한 한자든 단 하나도 암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글자는 전부 의미와 뜻글자 되기 때문에 그 개념만 이해하면은 한자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은 한자가 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같은 글자인데도 위로 가고 이렇게 하는가, 이 부분만 잠깐 살펴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에서 문장이 이렇게 쭉 있으면요,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 항상 행동하는 선행부터 표현을 하는 게 한자예요. 그래서 영어 어수라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산, 그러면 이거 오른다는 뜻이에요. 이거 동사입니다. 오를 등, 맷산 이렇게 해서 맷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른다는 어떤 움직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사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이거는 이름시 명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항상 행동 순서대로 한자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여야만이 산에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산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등교, 학교를 간다. 그러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만이 학교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순서대로 한자는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자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만이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더라도 밥을 먹고 많이 먹었느냐, 먹고 적게 먹었느냐, 먼저 먹어봐야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식을 먼저 쓰고 많다 적다를 뒤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순서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한자는 앞에 동사가 온다, 그 다음에 명사가 온다. 이건 기본 이치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으면은 아름답냐 안 아름답냐, 이거 형용사가 먼저 앞에 온다. 이제 이 부분만 우선 아시고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산에 오르다, 한자에서 표현할 때는 순서대로 오르다 산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한자도 마찬가지, 자체 글자도 똑같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 이제 이거를 먼저 아시고 한자를 보시면은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글자 자체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더 보기로 하고요. 우선 임금왕, 저 글자는 무슨 의미냐면요, 한자에서 한일은 이제 땅을 의미해요, 보통. 그 다음에 하나 단도로 쓸 때, 그 다음에 어떤 평평하다, 같다, 동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의를 하나 더 쓰면은 이제 두 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거는 밑에서 위에 있다 해서 위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른 거하고 같이 어울렸을 때, 또 한편으로는 이 두이가 들어가면은 위상에서 하늘과 인간 세상, 땅을 표현하는 게 이 두이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이제 두이가 나오면 이러한 의미로 쓴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요. 우선은 여기에서 이 글자를 보면은 장인공 이렇게 쓰는, 장인공,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공장도 이 장인공을 쓰잖아요. 왜 이렇게 쓰는가? 장인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우리가 편리한 어떤 도구들을 만들고 이러한 분들을 장인이라 했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드신 그런 분들을 장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직 이름에도 이제 공자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무슨 뜻이냐? 장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런 물건을 만들 때는 틀림없이 하늘의 영감을 직접 소통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세계, 신의 세계, 여기는 인간의 세계, 이렇게 해서 쓴 게 장인공자예요. 그래서 장인은 그렇게 높임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가 이제 장인공,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장인공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중간에도 하나를 더 꺼서 이거를 임금왕, 이렇게 써요. 그러면 왜 이렇게 쓰는가? 자,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다는 것을 하나 더 표현해서 임금왕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뭐를 뜻하면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자, 제사장은 하늘의 어떤 뜻을 인간 세상의 중간에서, 이 중간에서 알려주고, 뭐 하늘의 뜻이, 자, 많은 사람들한테 하늘의 신이, 절대자가 계시는데, 자, 인간 세상에 어떤 바램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재물을 바치면 너희들한테 복을 주겠다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이것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제를 올리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또, 그랬으면은 이 백성들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비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이 절대자께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는데 이 중간에서 이렇게 이 뜻을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을 임금왕, 그래서 제사장을 의미해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렇게 하늘에서 어떤 특정인을 정해서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대 시대는 이 임금 제사장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통치자를 바로 이 임금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구수록. 이 구수록은 임금왕의 점주를 찍어서 구수록 이렇게 써요. 구수록. 그러면 여기에서 한자에서 많이 이렇게 점주가 나옵니다. 이 점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을 전체를 같이 표현한 게 점주예요. 점주는 우리 맞춤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을 딱 이렇게 맞췄잖아요. 여기서 이 맞춤 자체가 이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을 같이 대변해주고 있는 게 이 점주가 하고 있어요. 또 다음에 어떤 문장이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딱 점을 찍으면은 이 점 자체가 학교에 갔습니다. 전체를 대변하는 중에 이게 점주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거를 지사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사문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점주가 들어가면 앞으로 한자를 보실 때 어떤 특정 부분을 꼭 강조해야 될 부분은 따로 점주만 딱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칼도라는 글자인데 칼에서 칼날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점을 딱 이렇게 찍으면은 이 부분만 칼날만 의미해요. 칼날인 이렇게 쓰는 글자가 이 글자죠. 그래서 이 점주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할 때도 쓴다. 그래서 한자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점주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요. 그렇다면은 이 점주는 뭐하고 같냐면 지금 여기 있는 임금왕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구수록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구수록은 왜 구수록이라고 했는가? 옛날에 제사장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뭐를 신방울이에요. 무당이 이렇게
방울을 이렇게 달아서 흔들잖아요.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이제, 하셨겠죠? 그래서 이 신방울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구스록이에요. 근데 구스록은 옛날에는 이 귀한 옥으로 만들었어요. 요즘은 금속이 발달해서 얇은 금속으로 방울을 만들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귀한 옥석을 이렇게 가공해서 파서 이게 방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 그래서 임금과 같은 것,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게 바로 신방울 구스록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하고 구스록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임금님이 계시면은 임금님하고 같이 취급하는 게 뭐예요? 옥새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 딱 있으면은 옥새를 딱 찍어 놓으면은 이 옥새 자체가 임금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이 옥새 역할을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이 점주로서 구스록으로 표현을 한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한자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모든 글자는 여기서 단독으로 쓸 때는 이제 구스록 이렇게 쓰지만은 모든 글자는 그냥 임금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스록이냐 임금이냐를 구별을 뭘로 하는가? 아까 얘기했던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임금왕이 있고 이 오른쪽에 어떤 글자가 왔다. 그러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서 등산하듯이 이러이러한 옥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스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옥 그러면 이 왼쪽에 쓸 때는 모두 옥을 의미해요. 옥 구슬을 의미한 게 아니고 옥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옥 자체가 빛나는 옥이냐 아름다운 옥이냐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자체는 임금왕으로 썼지만은 이 구스록이라는 옥을 의미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쓰면은 뭐를 쓰고 이렇게 썼으면은 이런 왕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왕이 이렇다. 그래서 이 자체는 왕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고요. 한자에서 똑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쓰고 밑에 이렇게 썼다. 그래서 왕 자신이 무엇을 이렇게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 한자들을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금이라는 그것은 이제 제사장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제사장이 어떤 하늘의 어떤 영을 받아서 전하고 또 백성의 영을 전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부당한 행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갑자기 이 임금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피를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거기에 그래서 절대 권력을 또 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점점 사회가 커지면서 이렇게 제사장 혼자 모든 것을 통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거기서 행정과 이 부분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겨난 게 바로 황제왕제. 그래서 이 황제왕자는 자 임금 위에 있는 흰백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흰백은 어떤 글자냐면 이 날일은 무슨 해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직선화시키자 해서 한자에서는 둥그런 것을 네모로 이렇게 직선화시키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획줄임을 하자. 복잡하게 쓰지 않고. 그래서 이 글자들은 최대한 획줄임을 다 해놓은 글자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 날일은 해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만든 글자인데요. 여기에 삐짐을 이렇게 써서 이 삐침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지사체인데 어떻게 완만하게 흐르다, 완만하게 이어지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삐침이에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완만하게 흐른다. 이걸 뭐냐면 햇빛을 보고 만든 글자가 흰백자예요. 그러면 흰백은 이제 햇빛을 보고 그 하얗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을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글자예요. 그러면 흰백 자체가 하얗다. 기본적인 하얗다 뜻하고 순수하다. 또 맑다. 또 한편으로는
어른, 연장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노인, 연장자, 어른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이 흰백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흰백자가 있고 임금왕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어른을 왜 어른을 표현하느냐? 이미 임금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에는 흰백, 어른, 노인을 의미를 한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 위에 어른, 이것을 황제황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황제. 이제 황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 임금이 옛날에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 임금 자체가 이제 약간 격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 자식들이 누구야 이제 왕의 반열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은 황제의 자식 또는 황제의 형제 반열 이런 사람들을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 여러 왕 중에 누군가는 이제 황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왕은 이제 이 밑으로 급을 낮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왕밖에는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 황제국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왕 통치자는 그 자식 반열 정도의 어떤 그 대우밖에는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사울투르. 여기에서 자, 왕들이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는 황제가 돼야 되잖아요. 황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권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또 권력 다툼에서 잘못되면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 자기 경쟁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사람들은 다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황제의 자식 이런 반열들이 같은 궁궐에 있으면 서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사울투 이 글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에서는 자, 이렇게 서로 한 곳에 한 지역에 같이 있다 때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에 왕이 같이 들어있다 해서 이 같은 궁궐 안에 있다는 의미를 여기 표현한 게 이 글자예요. 그래서 서로 한 궁궐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얘기해서 자꾸 싸운다 이거예요. 싸울투. 그래서 이 투자는 일반적으로 뭐 작은 의미의 투가 아니고 강한 힘으로 상대의 목숨을 이어볼 정도로 이런 의미로 쓴 게 사울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투라는 기본적인 어떤 부수의 이 자체가 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싸우는 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이게 이제 콩두의 마디춘자, 앞으로 다 나오는 글자들이에요. 지금 한자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니까요. 이 마디춘자는 우리 몇 바퀴 뛰는 거리에서 가깝다, 그만큼, 그래서 1촌, 2촌, 3촌을 때 이제 쓴 글자고요. 이 콩두는 이제 콩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콩, 그래서 가까이 있는 콩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표현한 게 사울투.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왕이 이렇게 한 곳에 있는데 콩처럼 가까이 붙어 있다. 콩을 보면은 이 콩이 이렇게 콩깍지 안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잖아요. 마치 이렇듯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부딪힌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사울투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황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자꾸 놔주니까 서로 암투를 벌이고 또 모략도 하고 서로 또 몰래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글자가 다음에 나눌 반자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 나라가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에 이제 황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황제가 중심에 있다면 이제 각 지역을 이렇게 이제 나눠요. 분할을 해서 여기에 각각 책임자를 둬야 되겠죠. 이 책임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구양화, 팔양, 뭐 왕, 뭐 11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이 반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왕들을 이렇게 각 성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나라에 있으면 각 도로 이렇게 분할을 시키든지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각 성만 지키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는 하나의 성 정도밖에 이렇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왕. 그래서 무슨 왕 이렇게 이제 쓰면 거기다 조금 더 높여놓으면 대왕까지는 이제 쓸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를 글자로 표현한 게 뭐냐면 나눌 반자예요. 그래서 왕이 있는데 이 칼도라는 글자로 이제 이 칼도는 칼날을 의미하는데요. 자, 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칼등, 이것은 칼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칼날로 뭔가 하다, 머리를 깎은다든가 그러면 뭘로 깎아요? 칼날을 이용하잖아요. 또 줄을 탁 끈다든가 그러면 칼날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칼날을 여기다 써서 나눌 반 이렇게 씁니다. 나누다. 이 서로 이렇게 각성을 지키는데 서로 침범하지 말아요. 자기 성만 지켜라. 그래서 여기를 서로 간섭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넘보지 못하도록 이 칼도라는 칼날을 거기다가 엄격함을 표현한 게 이 나눌 반자입니다. 그래서 나눌 반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나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 자체를 이렇게 나눈다, 권력을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나눌 반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수반 이런 머리수 그래서 여기 쓰면은 이 높은 저 지도자를 이렇게 나눴다 해서 각부 장관을 행정수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 부의 장관들을 이렇게 행정수반 또 학교에서 1반, 2반, 3반 할 때도 이 반자를 쓰는데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을 어떤 권력을 이렇게 서로 구분지었다는 의미로 쓰는 게 이제 나눌 반 이렇게 쓴 글자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각성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제 각자 이렇게 나누라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나의 주군은 내가 모시는 주군은 누구예요? 이 왕이죠. 이 많은 왕들 중에서 이 왕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죄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주인주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여러 왕이 있는데 왕 전체를 점주를 찍어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왕 중에 점주, 나의 주인을 의미한 게 바로 주인주자, 임금주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나의 주군 전체를 의미를 한다. 이게 이제 점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주인, 주군, 지금은 이제 자기 상관도 이제 주군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원래는 이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지칭해서 나의 주군, 나의 모시는 왕, 이것을 표현한 게 바로 주인주 이렇게 이제 쓴 글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나눠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각자 있으면은 이 왕 다 누가 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 그 중에 누군가는 황제가 돼야 되겠죠. 그 뒤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글자가 희롱할롱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는 들공자라는 글자입니다. 받들다, 받들공자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한자에서 이제 이렇게 쓴 것을 스물입 그래요. 그래서 열십. 그래서 10개 이렇게 2개 모아서 스물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둘, 세 개에서 30삽, 30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한자에서는 이제 스물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이 자체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자체는 들공, 밭들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밭들공.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글자냐면요. 이렇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바구니에 뭔가 매달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게 이 밭들공자입니다. 그래서 이 밭들공자 들어가면은 어때요? 이 물건을 들었다가 또 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원래는 어디에서 따온 글자냐면 이게 집단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묶어가지고 나무를 탁 꼽아서 이렇게 메고 다니는 이 모습을 번역해 밭들공, 들공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들다, 그러면 밭들다 이런 의미하고 또 들었으면은 내려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다 해서 들었다, 놨다, 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 비에도 이 들공자 들어가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한다 해서 이 공자가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아시고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위에 하나를 이렇게 하면은 뚜껑을
들었다 놨다 한다 해서 10개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 그렇다 이제 이걸 아시고요. 이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이거 같이 써 있으니까 이게 왕이냐 옥이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걸 옥으로 표현을 해석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옥을 가지고 옥이 귀하니까 들었다 놨다 장난치고 가지고 논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 여기에서 옥을 들었다 놨다 장난치고 희롱한다.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경멸하다, 멸시하다, 가지고 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 들었다 놨다 이렇게 왕을 했다 이 말. 그럼 왕이라는 것은 높은 가장 여기서 이 성안에서는 최고 권력자잖아요. 최고 권력자를 들었다 놨다 한다. 이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냐? 이 왕을 괜히 밑에서 이렇게 살살 부추기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왕들이 이렇게 각성해 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문에 듣다 하니까 우리 주군께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 그렇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괜히 들었다 놨다 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 안에는 업신여긴다는 말도 있어요. 이 왕 자체를 그냥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농담할 때도 이 글자를 써요. 이 농자는. 그래서 재롱을 피운다. 애들이 재롱을 피운다 할 때도 이제 이 농자를 이제 쓰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잘한다 하면은 더 이렇게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재롱을 피운다. 이제 사람을 가지고 우롱한다 할 때도 이 우롱 이렇게 써서 이제 사람 가지고 노는 것 이런 의미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괜히 이렇게 쓸데없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의미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희롱할 농 그래서 농담 할 때는 여기에 이제 말씀담해서 이 말씀원에 불이 타오듯이 우아래로 타듯이 이렇게 했다 해서 말씀담해서 농담 이렇게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밑질광 여기는 이제 이 글자는 큰개견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은 큰 짐승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글자는 원래 글자들은 이제 동그란 것은 네모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직선화시키고 왜 어떤 바위라든가 이렇게 단단한 나무에 새기려면은 동그랗게 파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직선화시키는 게 쉬워요. 그래서 직선화 이제 시키는 거고요. 가능하면은 한자는 세워 쓰자. 세워 쓰기 원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꼭 눕혀서 써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령 수레가 있으면은 수레 바퀴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수레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세워 쓰는 것이 좋다 해서 이 수레거도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원래 이제 이렇게 눕혀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걸 눕혀놓으면은 자, 이렇게 짐승이 있는데 이 위에 부분, 이 부분은 갈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꼬리와 다리를 의미하는 게 이 글자, 이걸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큰 짐승, 산원들, 특히 뭐 사자나 이런 거, 이 갈기, 그거 보란 듯이 갈기를 높이 이렇게 탁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약한 동물들은 그런 것들을 안고 숨어서 지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갈기를 의미해서 큰 개견, 개 중에서도 크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은 앞으로 사나운 짐승, 이 갈기를 세우는 그런 짐승 의미를 한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여기에 임금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한 이렇게 왕이 큰 개 같다. 왕이 큰 짐승 같다. 왕이 사나운 큰 짐승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해석을 하면은. 그럼 왕이란 것은 이미 절대 권력자인데, 이 의미는 무슨냐. 이 큰 짐승이란 것은 어때요? 우리,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고, 또 잘 있다가도 어떻게 확 이렇게 사람을 물어서 해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큰 짐승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절대 권력자가 행동마저도 큰 짐승처럼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로 밑질광.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밑에 힘없는 백성이 이렇게 누구를 해치려고 해도 그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권력자가 또 그나마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큰 짐승 같다. 그래서 밑질광, 광난을 일으켰다 할 때는 이 광자를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어떤 권력, 이런 경우는 사기에서도 많이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잘 있는 신한테 이렇게 있다가 이거 괘씸죄, 너 괘씸하니까 죽어. 이렇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글자다. 이제 이렇게 아시고요. 자, 이렇게 자꾸 왕이 또 이러면은 이 밑에 신하들이 왕 앞에 가기가 두렵잖아요. 왜? 괜히 앞에 갔다가 너 인상 쓰는 거 보니까 나를 지금 째려보고 기분 나빠. 너 죽어. 이러면은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왕이 있으면은 이 성경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하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나오는 글자가 바로 잡을 광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자, 한자에서는 이 글자에서 이게 나오면은 이걸 상자방 이렇게 해서 상자방 상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상자는 우리가 집에서 보면 뚜껑이 이제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는 이제 보면은 한쪽이 옆에가 이렇게 터져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장롱 서랍도 이렇게 옆으로 빼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손잡이 위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달려 있으면은 뚜껑이 위에 있으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음식 주로 배달동 보면 옆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상자를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은 위로 이렇게 벌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벌릴 감.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상자라는 뜻이에요. 자, 상자 안에, 여기 안에 임금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뭐라 하면 바로잡을 광. 야, 이거는 왕을 어디 상자에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절대 권력자인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무슨 냐 왕을 이렇게 이 상자는 뭐를 의미해요? 왕의 집무실을 의미하겠죠. 그 집무실을 그 왕이 있으면은 왕을 피해 다닌다는 의미예요. 왕을 왕따 시켰다는 의미로 쓴 게 바로 이 바로잡을 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겁니다. 왕한테. 그래서 어떤 보고할 것도 적당하지 않고 꼭 부르면 가고 이렇게 하면은 왕도 사람인데 아무리 권력 있다 해도 외롭고 힘들고 뭔가 사람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돌림으로 함으로 해서 이렇게 미칠광 이런 왕을 바로 잡았다. 그 성정을 바로 했다.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왕도 애로우니까 이제 함부로 이렇게 신하를 대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따위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벌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잡을 광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글자들은 쉬워요. 이제 나무목변의 임금왕이에요. 자, 나무목은 어떤 글자죠? 땅이 있으면은 땅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나무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는 이 땅 밑에 뿌리가 중요해요. 나무는 아무리 위에가 잘 자라서도 뿌리가 약하면은 나무로서는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묘목 보면은 뿌리 있고 위에 딱 잘라버리죠. 그래도 심으면은 뿌리만 있으면 잘 자라기 때문에 나무를, 이거는 땅을 의미하고 이건 뿌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모든 나무는 어디에 잎사귀나 이런 가지가 중요해지고 뿌리에 모든 것이 중심이 있다 해서 뿌리 자체를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근본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건 나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왕이 뭐 같다? 나무 같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왕 같은 나무예요. 왕과 같이 행동하는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과 같이 행동하는 나무. 그러면은 이 한자에서는 항상 이 의미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추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죠? 맵다는 거죠. 그래서 고추가 어떤 모양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소금 그러면은 짜다. 이런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한자들을 다 만들어가면서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왕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절대 권력자. 뭐 절대 권력자는 자기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로 왕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듯 왕 같은 나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무, 이런 나무. 그래서 이게 글자가 구부랑자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곱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 곱게 자라면 지 마음대로 이렇게 굴굴 자라는 나무를 표현한 게 바로 이 구부랑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곧바르지 못하고 구불구불 이렇게 휘어서 자라는 나무를 표현한 게 이 구부랑 해서 왕 같은 나무, 지 멋대로 이렇게 자라는 나무 이런 표현한 게 구부랑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윤달윤. 윤달은 이거는 이제 이게 문을 의미하죠. 문 두 짝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글자는 이제 문을 이렇게 쓰면은 문이다. 그래서 문을 여기 열고 닫는데 보통 두 짝으로 이렇게 대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이에요. 문 안에 임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윤달윤. 자, 문이란 것은 출입구죠. 그래서 문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제 문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여기에 의미를 해요. 왕이 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 이걸 윤달윤이라고 했는가? 윤달은 음력이 양력보다 적죠. 그래서 이 하루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모으다 보면 한 달이 남아요, 나중에. 그러면은 한 달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이게 다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4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더 남은 것을 모아서 만든 게 윤달이잖아요. 그 윤달이 들어간 거를 윤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윤달은 가령 3월이 이렇게 있으면은 또 하나의 3월을 하나 더 만들어야만이 이렇게 다음에 맞춰갈 때, 그때 보통 4년에 한 번씩 나오면은 이제 윤3월이 이렇게 하나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면 3월이 두 번 이렇게 들어있어요. 또 4월달 들면은 4월, 윤4월 이렇게 두 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윤달률은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왕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능행을 해서 이 선대 왕께 이렇게 제사를 꼭 지냈습니다. 그때는 또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 출타하니까 나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또 일반 민정도 또 이제 분위기도 살필 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윤달이 들어가면은 3월이 한 번 있으면은 한 번 능행을 해서 어떤 죄를 모셨는데 밖에 나가서 또 3월이 또 있으니까 이때는 출타를 안 했어요. 한 달에 두 번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달만 나가요. 그래서 왕이 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그 궁궐 안에서 이렇게 왕 자체가 문 안에 있으니까 궁궐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달, 그것이 뭐냐? 바로 윤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윤달은 왕이 밖으로 출타하지 않는 달. 그래서 이 글자를 보고 이거는 당연히 윤달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윤달윤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희롱할완. 이제 여기에서는 임금왕이 왼쪽에 써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왕이었지만 이제 왼쪽에는 다 이제 옥이에요. 그래서 이 으뜸으로 하는 옥 이 말이에요. 이 으뜸은 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라 윗상이라고 했죠. 위로. 그래서 이 장인공에서도 윗상 이렇게 쓰고, 이 밑에 이렇게 쓰면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에 다리로 이렇게 꺾어가면서,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뭔가 행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어진 사람인 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글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빛광자도 자 여기에서 어진 사람인 발, 여기서 사람이 행함에 있어서 빛을 앞으로 비추고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게 이게 빛광이에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뭔가 내가 움직임에 있어서 앞쪽으로 비친다. 또 이런 게 있죠. 뭐 소를 이렇게 내가 행함에 있어서 소는 어때요? 항상 강하기 때문에 앞쪽에 세운다. 괜히 앞에 갔다가 소가 살짝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선. 그래서 앞을 세운다. 소를 먼저 앞을 세운다 해서 앞선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으뜸으로 이제 이렇게 행하면서 으뜸으로 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행하면서 높이 이렇게 드러났다 해서 자리로 봤을 때는 좀 높은 자리, 또 여럿이 있을 때 좀 돋보이는 것. 그래서 으뜸은 최고다 이 말. 이제 위로 가장 높이 있으니까, 그래서 으뜸 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으뜸으로 하는 옥,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옥을 의미하는 게 이게 바로 희롱할완. 자,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항상
최고의 요즘은 뭐 금덩이나 뭐 같은 보석이죠. 쉽게 말해서 이 보석이기 때문에 항상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또 한번 보고 또 보고 싶고 반지를 이렇게 이쁜 반지를 끼면 자꾸 만져보고 싶고 이렇듯이 이 옥 자체가 그만큼 귀한 광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으뜸으로 하는 옥, 그래서 희롱할 왕구, 내가 그거를 자꾸 좋아서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구도 장난감, 왕구 자체를 때 내가 가지고 놀기 좋으니까 늘 그것만 이렇게 아껴가면서 가지고 놀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으뜸으로 최고로 값어치로 나한테 있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옥에서 희롱할 왕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이렇듯 어떤 그 규칙이 이제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한자 전체는 상형문자는 이미 다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들을청 덕덕자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에서 이렇게 핵순이 좀 많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뭔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많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한자가 이렇게 핵순이 많으면 더 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설명을 할 때 좀 길게 설명하면 더 쉽잖아요. 어떤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그래서 핵순이 작을수록 훨씬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서 들을청 덕덕은 여기도 임금왕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임금왕을 같이 보면서 뭐를 덕이라고 하고 왜 저렇게 썼는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열십. 그러면 열십은 이렇게 합하다, 더하다,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있으면은 열십. 그래서 전체를 한 다발로 묶었다 해서 열십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는 이제 그물망자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물은 어떻게 이렇게 대나무나 갈대 같은 거를 쭉 이렇게 해서 엮어서 고기를 이렇게 잡을 때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실로에서 망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그물로 옛날에 썼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그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물은 어때요? 이렇게 선별해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큰 거를 잡고 싶으면은 이거 간격을 좀 넓혀주면 되는 거고, 좀 작은 거를 잡고 싶으면은 좀 좁히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선별해서 잡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면 아주 작게 해놓으면은 큰 것 작은 거 다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물은 어떤 크기를 조절해서 필요한 걸 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많은 사람 중에 죄인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죄인을 잡아들이는 이 그물은 이렇게 어떤 그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그물망이에요. 그래서 그물망에 들어가면은 뭔가 잡다, 또 선별해서 이렇게 거둬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그물을 다 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물을 합했다는 것은 큰 이 간격이 크고 작고 하는 거를 다 합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잡아들일 수가 있다는 이제 의미로 열십을 이제 썼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고요. 여기에 한일에 마음심. 자, 이렇게 쓰면은, 자, 여기서 썼던 한자는 이제 이렇게 보면, 마음속에서 하나로 했다. 이 말. 그러면 마음심은 심장의 모양을 본다는 글자죠. 그래서 원래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둥그스름하고 혈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 이 둥그런 모습, 이 모습에 각각의 혈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의미로 만든 게 마음심이에요. 그러면 마음심은 한자에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심장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지만은 우리 생각을 대표하는 게 마음심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랜다든가 기쁘다든가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한 게 뭐냐, 심장부터 반응을 해요. 놀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 생각과 직결되었다 해서 이 마음심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생각, 마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포부, 생각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요. 이 의미는 뭐냐, 마음속에서 하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하나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하나였으면은 하나라는 의미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로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있던 것을 하나로 했다. 그것이 뭐냐? 모든 그물을 합한 것.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 많은 여기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그물망. 이 정보를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속에서 하나로 결정을 했다 해서 이제
백성들의 왕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 소리가 주막에 가보면은 왕이 뭐 잘한다 못한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하나로 결정했다 이 말.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의미는 이제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제일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나로 정했는데 뭐냐? 배고프다 백성들이.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다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흐른다. 이제 그럴 때는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두인변 행했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너무 지금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듣고 마음속에 정한 다음에 직접 행함을 뭐라면 덕이라고 했어요. 자, 덕덕. 그래서 이 글자가 두인변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사람이죠.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쭉 뭔가를 행한다. 어떤 같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 할 때는 이 행동을 한다 할 때 이제 이 글자가 이제 들어가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음속에서 하나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행동으로 옮겼다. 이걸 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덕덕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고자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요. 이게 고들찍이라는 글자예요. 곧다. 이제 다음에 이 글자 나와요. 이거는 바르다, 곧다는. 그래서 여기 밑에 마음심을 써서 원래 이걸 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마음 자체가 곧다. 똑바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덕이라고 했는데 이거 글자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마음속에서 바른 생각, 좋은 생각만 하고 있어 본들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어도 직접 행동을 옮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행동으로 직접 옮기지 않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덕자가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들었으면은 그것을 잘 정리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덕이다 해서 이 덕덕자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들이 지금 많은 한자들이 있어도 이렇게 많은 변형을 진보를 하면서 현재 쓰고 있는 한자들로 계속 이제 바뀌었다 이제 이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들을 청, 지어 청자도 이제 잘 자세히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왼쪽에는 이제 이런 우리 귀를 표현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 귀 그러면 뭐예요? 듣는다는 것이 첫 번째죠. 뭐 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임금왕 이렇게 써서 임금의 귀. 그래서 어떤 절대 권력자의 귀. 절대 권력자의 귀라는 것은 절대 권력자가 뭔가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왕의 귀, 왕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여기에 모든 정보를 하나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직접 이 왕이 자명을 해서 백성들 소리를 귀담아 들은다는 의미로 쓴 게 바로 들을 청. 그래서 이 듣는데 빠짐없이 이렇게 왕의 귀를 열었다. 모든 정보를 다, 모든 소리를 다 이렇게 듣는 데 있어서 누가 왕이 직접 귀로 들었다. 이게 들을 청이에요. 그래서 이 청자는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고 아주 집중해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런 모든 정보들을 흘려버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정보도 흘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청자는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경청한다. 이렇게 잘 듣는다는 의미로 들을 청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은 이제 미숙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한자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뜻풀이로 해간다. 한자 자체에 직역을 해서는 한자를 의미를 제대로 새길 수가 없다는 걸 아시면은 다음 시간부터 한자가 얼마나 편하고 쉽다는 것을 금방 더 아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